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잘 달려오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전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아마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공부는 손에 잘 잡히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 많은 학생들이 지금 처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렇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그동안 하던 학습 패턴 계속 유지해 가시면서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리듬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그동안 연습했었던 다양한 문제 유형별 전략을 한 번에 활용해서 문제에 적극적으로 써먹을 수 있게 연습을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전의 날까지 이제 실전 모의 평가 풀이로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실전 전략 함께 만들어 가보도록 할 거예요. 그 첫 번째 시간 수능 실전 모의 평가 1회는 여러분들께 전체적인 글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갈 때 메인 아이디어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라는 말은 제가 매 수업 시간마다 참 많이 했던 그런 말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문제 유형을 분석한 후에 여러분들이 이 메인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에 접목해 나갈 것인가 와 관련해서는 문제 반응 속도와 관련된 맥락을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 따라서는 시간을 많이 소요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빠르고 단순하게 빨리 답을 찍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시간적 관리를 해 나가시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좀 더 여유롭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할당 받을 수 있게 나름 문제에 따른 속도를 여러분들이 조절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패턴을 위해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내용은 메인 아이디어를 바라보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 핵심적인 논제를 던져준 후에 이에 대한 메인 아이디어는 점점 내려갈수록 구체화되고 정확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적절한 패턴으로 스킴을 잘 하셔야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내용을 잡아내는데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기본적인 단순한 독해가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과 핵심적인 디테일을 짚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했었던 방법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나름 시그널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은 내용 전개 흐름에 있어서 쓸데없는 디테일에 집착하기보다는 좀 더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잡을 수 있는 내용을 잡아내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그널이란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contrast 대조, but however, although, on the other hand 이 정도의 연결어가 되겠죠.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쥐고 있는 내용은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내용일수록 강하게 어필을 하거나 반복되는 뉘앙스가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상 only, always, never, 최상급 또는 의무와 관련된 표현이 나오는 경우에 이 부분을 잘 판단해 두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강조해 드렸죠. 그리고 문제 전반적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반드시 찾으셔야 되는 정보는 그렇죠. 원인과 관련된 패턴, 즉 원인 결과와 관련된 인과론이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문제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염두에 주시고 정보를 수집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중요한 내용일수록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 패턴에서 반복되는 어휘나 반복되는 그러한 어떤 내용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뉘앙스라는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세팅하는 패턴 연습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가 워밍업부터 시작하면서 가벼운 문제부터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까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스닝이 끝나고 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리딩 파트에서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자, 다음 글에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목적과 관련된 패턴의 글인 경우에 보통 제가 편지 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광고 글이
기본적으로 지문의 종류로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렸던 바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작이 Dear Parents, 부모님들께 라고 나오는 거 보니 부모님들께와 관련된 패턴은 뭔가 학교라든지 또는 학생도 부모님께 편지를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즉 편지글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보통 편지글에서는 다짜고짜 시작부터 자신의 글 쓰는 목적을 밝히기보단 좀 인사말이라든지 좀 더 드래그 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너럴한 패턴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가볍게 시작해서 내려가는 중간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핵심에 여러분들 좀 더 눈여겨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Earlier this year. 자, 올해 초반에 자, 지금 뭐가요? Oakville School District라고 하면 Oakville 교육구라고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District라고 하면 뭔가 구획이라는 맥락이 되겠죠. 그런 어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학군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Oakville School District에서는 asked us 우리에게 뭔가 요청을 했대요. Take action. 뭔가 조치를 취하라고요. 어떤 것과 관련된 조치예요? To improve our attendance figure. attendance 하면 출석이 될 거고 figure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뭔가 형상이나 또는 숫자 또는 인물 정도의 단어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표현함에 있어서 뭐뭐뭐율 출석률, 결석률, 참여율이라는 률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라면 그때 figure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ttendance figures라고 하면 출석률이라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거는 keep in mind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향상하기 위한 그런 액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통보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we recently carried out, 우리가 최근에 뭔가 수행을 하였다랍니다. A review, 뭔가 한번 쭉 훑어봤나 봐요. Last year's attendance data. 자, 작년에 그런 출석 데이터를 쭉 리뷰, 검토를 해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느낌 왔어요. We felt it. 우리가 느꼈어요. 여기서부터 뭔가 본인의 opinion이 나올 것 같아요. 자, we felt it wa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라고 느꼈대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좋은 생각이 뭐죠? To give you, 자, 너에게 주는 거야. Our guidance about illness and absence reporting 이라고 들어갔네요. 질병이나 또는 그러한 결석에 대한 보고에 대한 뭐죠? guidance, 가이드라인, 즉 지침서를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미 목적은 나온 것 같은데 직관적으로 빨리 풀 수 있으니까 한번 이 포인트를 가지고 문제가 풀릴 수 있는지 보기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녀의 결석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싶어요. 결석 증빙 서류? 뭔가 reporting이라든지 iris and absence reporting 이라는 맥락이 들어갔으니까 완전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가 뭘까요? 출석률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효과와 관련된 패턴을 설명해 주려고, 조언해 주려고 이 편지를 썼을까요? 그럼 3번 볼까요? 자녀의 질병, illness, 결석, absence, 그 다음 보고, reporting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려고 직관적으로 단어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 시간 너무 많이 까먹으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래도 우리 한번 끝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저와 함께 있는 동안은. 자녀의 장기 결석이라는 내용 솔직히 우리가 끝까지 안 봤기 때문에 장기 결석이라는 말이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건 저도 몰라요. 확인해 봐야겠죠? 유급 가능성을 경고하려고 유급 가능성? 이런 내용도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출석률 향상 방향. 출석률 향상 방향과 관련돼서는 Oakville School District에서 요청했었던 내용 안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를 논의하자고 학부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었나? 일단 시간이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바로 정답을 만들고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18번 문제에서 시간이 많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한번 정확하게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자라고요. 감으로 잡히는 답은 남은 것 같지만. 자, 그럼 이럴 때 시그널을 활용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 불안하다라면 내용을 빠르게 한번 검토해 봐야겠죠? 그러면 어떤 시그널이 가장 효용 가치가 있다라고요? contrast. 어때요? 여기서부터 한번 움직여보자라고요. However, 하지만 for various right condition, 아주 미미한 그런 조건, 상황이라면 it might be better to let your child go to school. 학교에 보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You can find related information in the document. Please contact us. Uh-oh. 아, 지금 웬만하면 학교 보내라 라는 말이고요. 관련된 내용 문서에다 찾아보라는 거고요. 질문 있으면 contact us. 요청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의 유급 가능성이나 학부모 해이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었던 not mentioned 타입의 오답이죠. 그럼 가볍게 아까 여러분들이 예측했었던 3번 보기 그냥 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 여러분들 시험 현장이었다라면 이런 18번과 관련된 문제는요. 반드시 맞고 넘어가야 되지만 대부분이 맞는다. 즉 정답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번 문제는 빠르게 시간도 여러분들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 확보가 필요한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켈리의 신경 변화와 관련된 패턴입니다. 신경 변화와 관련된 전략으로 제가 알려드렸던 그런 소스로는요. 여러분들 감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형용사가 있을 거예요. 그 형용사와 관련된 어휘력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되어 있으셔야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신경과 관련된 내용을 어필할 수 있는 형용사 꼭 여러분들 챙겨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제공해드리는 자료에 다시 한번 수록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신경 변화를 위해서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패시지인지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Carrie and her dad, 켈리와 아빠가 were near. 자, 근처에 있었어요. The rear of the plane. 자, plane, 비행기의 rear 하면 뒷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비행기의 뒤쪽 near, 근처에 were 있었어요. 근데 she quickly slid. 자, 그녀가 빠르게 slide, 미끄러지듯 간 거예요. into the sea next to the window. 창문 옆자리에 빠르게 앉았어요. 미끄러지듯. 자, it was brighter. 자, 결과적으로 밖에가 it was brighter. 밝았어요. 그래서 so she could see other planes pulled up to the terminal. 자, 터미널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터미널에 지금 세우고 있는 그런 다른 비행기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some 일부는 일부 다른 비행기가 되겠죠. on the runway. runway 하면 활주로라는 뜻입니다. 활주로에 있는 것도 보았어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네요. 즉 outside 바깥 풍경을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her dad asked. 아빠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If she was anxious? 자, 지금 긴장되냐고? 걱정되냐고? 그래 물어봤나 봐요. She told him. 자, 뭐라고 대답했어요? She wasn't.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감정이 아빠가 anxious? 너 지금 걱정되니? 불안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no. 라고 했으니까 걱정되진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시그널이 터집니다. Even though 양보와 관련된 contrast 시그널이죠. 비록 she really was 정말 그랬거든요. 정말 그랬다는 건 어떤 상황이에요? 그녀는 지금 anxious 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초반 심경 상태가 만들어졌네요. 아주 직관적으로 anxious라는 단어에서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1번 보기 들어갈래요? serious. 자, 지금 질투를 해요? 이런 거 아니죠. 전혀 상관없는 단어 빨리 배제해버리고요. nervous. anxious와 nervous는 굉장히 가까운 유사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2번 괜찮아요. 자, 3번 같은 경우에 anticipating. 자, 뭔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기대한다라는 말과 anxious가 완전 다르다라고 보긴 좀 그래요. 뭔가 걱정을 한다라는 것도 기대를 하면서 걱정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이 아이는 1번의 serious처럼 완전 배제하기보다는 일단 한번 남겨봐 두자라고요. 자, 4번의 indifferent.
관심이 없어요. 어우, 관심이 없는 것 같지는 않죠. 그럼 이건 일단 배제시켜버리고요. disappointed, 실망하였어요. 아직 상황 자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실망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내용이 너무 앞서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있는 보기 2개에서 그 다음 신경을 찾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용을 좀 더 읽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때 역시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전략이 뭐죠? 시그널 전략입니다. 자, 그 시그널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죠? 컨트라스트입니다. 확인됐나요? But once 나왔네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읽기를. 자, 하지만 once they were in the air. 자, 지금 공중으로 그들이 일단 올라가니 어떻게 됐어요? 그녀는요, no longer felt, 더 이상 뭐뭐하지 않았어요. The pressure. 자, 압력을 느끼지 않았어요. 어떤 압력이었어요? Pushing her back against her seat. 그녀의 등을 지금 좌석과 대칭되어서 막 미르는 그런 압력이 있었겠죠. 그런 압력을 더 이상 느끼지는 않았어요. 즉 압력을 느끼지 않았다. 이 정도 느낌에서 점점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직관적인 단어 찾을 때까지 한번 좀 더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Carrie was able to relax. 캐리가 이제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relax, 편안해질 수 있었다랍니다. 여기서 이미 정답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불안하면 여기서 다시 시그널 중심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시그널 중심에서 뭔가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만 찾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느낌을 지금 신경의 변화를 느꼈는데 여기서 다시 신경의 변화가 이어진다라면 역시 컨트라스트와 관련된 흐름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하지만 그런 흐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오히려 맨 마지막 줄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맨 마지막 줄 어떻게 되죠? A short while later. 자, 좀 지난 다음에 그냥 어떻게 됐죠? Fell completely. 어떻게 해요? Comfortably. 아주 편안하게 asleep. 잠들었어요. 라는 내용이 나왔네요. relax라는 단어와 comfortably 라는 편안하게 라는 단어에서 답은 나온 것 같네요. 자, 이번에 relieve 괜찮죠? 3번에 bored. 그렇다라고 지루한 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정답은 깔끔하게 2번 처리된 것 같아요. 역시 신경의 변화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르게 정답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정답의 뉘앙스는 잡았으나 만약에 이 문제에 자꾸 오답이 만들어진다라면 아마도 어휘력 때문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감정과 관련된 형용사 꼭 챙겨 두시는 걸로. 자, 그 다음 문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는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문제로 슬슬 시작이 되는 문제죠. 필자의 주장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능 독해에서 메인 아이디어는 글의 초반에 좀 더 제너럴하게 툭 던지고 글의 후반에서 좀 더 정확하게 언급해주는 패턴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양괄식 패턴이 기본으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목적과 관련된 글에서는 보통 메인 아이디어나 목적이 중간 부분에 터질 수도 있으니 그런 어떤 중간식 패턴도 여러분들이 문제 글의 유형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생각해 보신다라면 문제풀이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메인 아이디어가 글의 초반이나 또는 글의 결론 부분, 맨 마지막 부분에 보통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첫 문장과 맨 마지막 문장만 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딱 절반 정도의 등급이 나올 것 같죠. 그래서 고등급, 여러분들이 아주 상위 등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시간 안에 적절하게 중간에 퍼져 있는 핵심적인 내용도 이해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그널 활용 자체가 나름대로 빠른 독해를 만들어낼 때 또는 정확한 독해를 만들어낼 때 가장 필수적인 전략적 요소가 된다는 거죠. 이때 시그널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흐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미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수차례 설명을 해드렸고요. 앞에 문제 풀 때도 언급을 해드린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 놓쳤다라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what부터 잡아야겠죠? working memory.
가동 중인, 즉 작동 중인 기억이라는 것은요. cognitive system, 하나의 인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지 시스템이에요? with a limited capacity. 자,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지 시스템입니다. 인지 체계입니다. 라고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챙기셔야 되는 건 자, limited. 제한이 되어 있다랍니다. 그럼 제한이 됐다라는 말은 이 어떤 부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지와 관련된 설명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핵심적인 어떤 의미어를 챙긴 후에 내가 필요한 내용을 예측하면서 찾는 것 자체가 적극적 독해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능력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빠르게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나와요. That can hold, 쥘 수 있습니다. Information only temporary. 자, 정보를 아주 잠정적으로 잠시만 hold, 쥘 수 있는 그런 제한된 능력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왔네요. 자, 그럼 여기서 also라는 패턴이 나오면서 이 설명이 좀 더 추가된 설명으로 들어갈 거고요. short-term memory라는 표현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 추가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and 다음에 들어가 볼까요? very 강조부사가 들어갔으니까 한번 챙겨보도록 할까요? It is very costly. 매우 비용이 들 거예요. To try to keep things there. 거기에 뭔가 어떤 대상을 keep, 가지려면 비용이 들 거예요. 꽤 힘이 들 거야 라는 뜻이 나왔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working memory라는 건 나름대로 limited capacity고 나름대로 정보를 temporary하게 hold 할 수밖에 없어. 그걸 나름대로 가지려면, 오래 가지려면 나름대로 노력이 들어갈 거야 정도의 내용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패턴에 if가 터진다라는 것 자체가 if 구조는 illustration, 설명을 좀 더 furthermore 이어나갈 때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대충 여러분들 핵심적인 내용, what에 대한 뉘앙스는 이해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필자가 이 부분에 대한, what에 대한 어떤 주장을 펴는지는 흐름이 어느 정도 이어지다가 정확하게 주장 포인트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등장해야 되는 거, 그렇죠. 시그널을 찾으면서 내용을 짚어내려가는 거예요. 훑어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핵심적인 중심으로. 그걸 우리가 스킴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시그널을 활용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라면 대조와 관련된 패턴이나 원인, 결과와 관련된 패턴만 한번 챙겨보시고요. 또는 뭔가 부정어와 관련된 패턴에서도 한번 머물러 주시면 좋은 의미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전반적으로 봤더니 참고로 시그널을 찾겠다라고 하면 각 문장의 첫머리에서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내용이라면 보통 그런 식으로 도치가 많이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자, if절 끝나는 그 다음 there 터졌고요. there 터지는 구조 그 다음 because 보여요. because가 도치되어 있죠. 의도적으로.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because 때문에 뭐 때문에? You are fixated. 고정되어 있어요. On holding the ideas you have in your head. 머리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쥐는데 고정되어 있거든요. 즉 뭔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Can't. 부정어 나왔어요. You can't. 너 할 수 없어. Let your mind wander and get new insights. 너 생각을 좀 더 해보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런 직관을 가질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생각을 좀 더 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생각 자체가 너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fixated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어 한 개 더 나와요. 계속 보도록 할까요? You can't. 너 또 할 수 없는 건 뭐야? Think deeply. 너 그 생각을 깊이 있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자, reflect 하면 원래 반사하다, 반영하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reflect, 생각과 관련된 reflect는 아주 곰곰이 심사숙고하다 또는 성찰하다 정도의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깊이 있게 생각 못한다라는 거예요. It right? 자, 마치 뭐인 것 같아요. holding away. 자, 뭔가 멈추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참고로 like라는 패턴은 비유법과 관련된 맥락이니까 굉장히 디테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대신에 그 다음 문장 한번 띄워볼까요? Don't
부정문이 나왔고요. 게다가 don't do, 하지 마 라는 명령문까지 나온 거예요. 어떤 느낌이죠? 명령문은 강하게 표현이 어필되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한번 보세요. don't do, 하지 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 record, 어떻게 알아? 기록하라는 거야. 계속 명령문이야. 그리고 get them, 또 계속 명령문이야. outsource, 자 record하고 outsource 계속 명령문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포인트가 만들어진 것 같아.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좀 더 짚어보도록 할까요? When you get insight or ideas, 너가 뭔가 통찰력을 가진다든지 또는 너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게 됐을 때 immediately, 즉각적으로 record them, 기록하라고요. 다른 말로 해줄까? Get them down on paper, 페이퍼에 빨리 적으라는 거야. record와 get them down on paper 같은 말이에요. or record them in audio, 오디오로 녹음을 하던지 여러 가지 그냥 기록을 한다라는 맥락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outsource, 외부에 원래 위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생각을 외부에 위탁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외부예요? To your environment, 너 환경에 네 생각을 좀 맞추라는 거예요. 즉 그때그때 시츄에이션에 맞추지 네 머릿속에 있는 생각에 픽스할티에도 고착시키지 말라라는 뜻 같아요. 그 목적이 나와요. To free your working memory space, 너의 그런 작동 중인 기억의 공간을 free,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즉 고착되지 말고 좀 더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 생각을 환경에 좀 맞춰주세요 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outsource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자,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어갔죠? 글의 초반에 working memory와 관련된 소개가 나왔고요. 이게 what에 대한 배경 지식을 주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because 부분에서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건 생각 자체가 fixated, 고정되어 있다라는 어떤 전제 원인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주장으로는 즉각적으로 아이디어나 또는 어떤 생각이 만들어졌을 때 바로바로 record, 기록하다라는 맥락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부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얼마나 좋아요. 보기가 한국말이에요.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너무 좋아요. 바로 기록하고 목적은 작동기억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라는 패턴. 너무 완벽하게 정리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나중에 찾아보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아이디어를 기록해야 된다.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방법이 나오기는 해요. Get them down on paper or record them in audio. 이렇게 들어갔으면 여기서는 체계적이다라는 말을 상할 수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은 없죠. 따라서 이 부분은 언급된 적 없는 내용이다. Not mentioned 타입의 오답으로 보셔야 됩니다.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사색의 재료로 활용해야 된다. 관찰하면서 자꾸자꾸 생각을 해라. 이런 관찰, 생각의 지속과 관련된 패턴은 아니죠. 나름대로 기록하라라는 맥락이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쓸데없는 정보가 나온 것 같아요. 숙고할 시간을 가지려면 작동 기억을 잠시 멈춰야 된다. 기억을 멈춰라 라는 패턴은 없죠. 자, 그럼 기억력을 강화하려면 먼저 작동 기억을 훈련시켜야 된다. 기억력 훈련과 관련된 패턴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나면 적어라 라는 패턴이죠. 가장 직관적인 말이 나와 있는 1번이 정답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패턴이죠. 역시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자, 밑줄 친 부분이 뭔지 봅시다. This involuntary financial assistance to working parents,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뭔지 알겠어요? this를 잡아내셔야 돼요. this라는 이 대명사가 또는 지시 형용사가 무엇을 지칭하는지라는 그 흐름을 캐치하셔서 이 부분이 나름대로 뭔가 중의적 표현을 가지고 있겠나 봐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셔서 contextual meaning을 바탕으로 정답을 유도하셔야지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dictionary meaning만 가지고는 풀 수 없는 문제죠. 즉 함축 의미 추론과 관련된 패턴은요. 특정 부분과 전체 흐름, 즉 주제와의 연관성을 함께 파악하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난이도 높은 문제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전반적으로 what과 main idea 뉘앙스를 초반에서 캐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Parents are called. 자, 부모님이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잡혀 있어요? Child care dilemma. 자, 지금 어디에 잡혀 있어요? Child care 아이들 양육이라는 트라일레마. 자, 트라일레마라고 하면 여러분들 딜레마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trial이라고 하면 보통 3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트라일레마라고 하면 삼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부모님이 지금 양육이라는 삼중고에 지금 잡혀 있거든요. 라는 패턴이 핵심적인 맥락으로 선행한 것 같아요. Even when 심지어는요, their children enter the school system, 학교 체제에 들어가더라도 it is usually necessary for parents to pay for some kind of after-school care. after-school care이라고 하면 방과 후 돌봄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pay, 돈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뭔지 대충 느낌이 올 것 같아요. After they return home from work. 자, 즉 부모님들이 일해서 돌아와서 집에 올 때까진 그래도 after school care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방과 후 활동 많이 하셨죠? 그런 정도의 맥락 또는 학원 많이 다니고 계시죠? 그런 정도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거기에 pay, 지출이 나가죠. 자, 그럼 이제 계속 내용 내려가 볼까요? In too many communities, 많은 그런 지역 사회에서요. Parent, 어떤 parent예요? On tight budget. 아주 빡빡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parent는요. Are allowing. 자, 지금 뭔가 허락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허락이 되어 있어요? Dangerous, 아주 위험한 rescue child care arrangement. 자, rescue child care arrangement. 단어가 좀 특이한가요? 자, 참고로 rescue라고 하면 이거 현관문 열쇠, 정문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rescue라는 단어를 모르겠으면 key, 그냥 열쇠야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rescue child라고 하면 현관문 열쇠를 가지고 다니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즉, 현관문 열쇠를 가지고 다니는 아이는 자기가 학교에서 돌아갔을 때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열쇠 가지고 다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 표현이 은유법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rescue children, rescue child라는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rescue child,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care, 돌보는 arrangement, 어떤 기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기관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기관이 dangerous,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전반적 내용에서 여러분들 지금 밑줄 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있어요? 찾아봤더니 그래, 후반 부분에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This involuntary financial assistance to working parents. 자, 그러면 지금 내용을 좀 더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읽기 싫지 보통. 시그널로 한번 움직여 볼까요? 근데 뭐 크게 눈에 띄는 but 같은 것도 안 보이고 대신에 이런 건 보이나? 부정어는 잡아보자니까. 자, it's not a question. 문제는 아니야. Whether parents should work. 부모님이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 They are working. 그들은 일하고요. High living cost. 높은 생활비가 자, makes it necessary. 결과적으로 일하는 걸 필요하게 만들어준다 정도의 뭔가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어가 한 번 더 나와요. nowhere.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요? 저랑 같이 공부했었던 것 중에 문법 특수구문과 관련된 맥락에 부정어나 또는 부사어가 문장 제일 첫머리로 가는 경우에 부정어나 부사어의 강조, 도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강조, 도치가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주어와 동사 자리가 바뀌는 의문문 도치가 일어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이 부분 시간 나시면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nor 다음에 is it 이라고 나온 것은 it is라는 주어 동사가 nor 아니야 라는 패턴의 부정어가 앞쪽으로 가면서 강조 도치가 일어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not a question 이런 게 의문사항도 아니고요. 다음 이런 게 issue,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Whether child care is good or bad for children. 자, child care, 양육이라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그런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버려도 되는 내용이겠죠. 그럼 진짜 뭔데? 진짜 뭐냐면 말이에요.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게 의미상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라고 했으니 the real, 진짜 dilemma, 진짜 삼중거는 for society, 사회의 삼중거는 뭐예요? how to 하는 거예요. 방법이죠. Parents quality care for children. 아이들의 양육, 돌봄의 quality, 질과 decent라고 하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건전한, 적절한, 온당한 뭐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이거 모르겠으면 fair, 공정한, 적절한 이라는 의미 되겠죠. Decent and fair living wage. 생계 비용이에요. living wage. 생계 비용이에요. 누구의? For child care staff. 아, child care. 아이를 돌보는 그런 staff들의 그런 생계 비용이 적절한지. 그리고 한 개 더 나와요. affordability. affordability라고 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 정도가 되겠죠. 누구의? for parent. 즉, 여러분들 society는 balance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child care의 quality도 누구를 위해서? children을 위해서. 그리고 decent, fair living wage. 누구를 위해서? care staff를 위해서. 그 다음 모두 맞춰야 돼요. affordability. 누구를 위한? for parent. 즉, 부모, 아이들, 그리고 시설에 대한 그런 직원들의 임금. 이 세 가지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그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드라이레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삼중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포인트가 만들어졌네. 이 세 가지를 맞춰야 되는데 child care professionals, child care 양육의 그런 전문가들은 are still providing, 여전히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unseen, 보이지 않는 consumer subside. subside 하면 보조금이란 뜻이에요. 방법은 뭐예요? By earning low salaries and few benefits. 낮은 임금과 거의 이익이 없는 그런 수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보조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라는 패턴까지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 표현이 조금 어려워요. Consumer subside. 고객의 지원금이에요. 고객의 지원은 누가 받죠? 이 고객의 지원이라는 패턴과 low salary와 few benefits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각각의 뭔가 혜택의 수혜자를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consumer subside의 consumer, 고객이라고 하면 그렇죠. 바로 위에 나오는 parents가 될 거예요. working parents. 자, 지금 일하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consumer가 되는 거고 그 consumer를 위한 subside, 보조금이 나오는 거죠. 그럼 low salary나 few benefit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child care professionals 또는요. 위에 나오는 child care staff. 즉, 종사자들이 low salary, 임금을 적게 받고 거의 혜택을 가져가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고객들, 즉 parent는 나름대로 보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결과가 만들어질 것 같네요. 그 결과, 어떤 결과예요? This, 이러한 involuntarily. 자, 비자발적인 financial assistance, 재정적인 지원. 이 재정적 지원이 누구한테 간다라고요? working parent에, 일하는 부모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비자발적인 financial assistance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child care workers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child care workers는 financial assistance를 working parent한테 주는 거야. 방법은 뭐야? 자기네들은 급여를 적게 받고 자기네들은 거의 혜택이 없는 거야. 그게 방법이래. 그럼 결과적으로 이러하니까 child care workers는 결과 어떻게 돼요? high rate of job turnover 하면 완전 전복시키고 뒤엎는 거 아니야. 그럼 job을 turnover 한다라는 건 일을 그만둔다라는 거예요. 높은 그런 율에 그런 이직률 뭐 일을 그만두는 그런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thereby,도 따라서라는 그런 결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사가 되겠죠. lowering 어떻게 해요? 지금 낮추고 있는 거예요. quality, 질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가 나왔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society는 balance, 균형을 맞춰서 써야 돼요. children, 아이들을 위한 교육, child care의 quality, 질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름 fair한 그런 wage를 줬었어야 돼. 일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모님에게 혜택도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working parent에 대한 혜택만에 치중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child care worker들은 낮은 임금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질이 떨어지면서 뭔가 이 삼중고를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럼 보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lowered, 낮추는 거예요. affordability of after school care for parents.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뭘 낮추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방과 후 그런 돌봄에 비용을 낮추는 거예요. 비용을 줄여라. 전체적으로 비용이 줄여졌다라는 건 이로 인한 그런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맥락이니까 1번은 아닌 것 같아요. establishment. 자, 뭔가 설립하는 거예요. of quality child care for working parent. 자, 일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질 높은 그런 양육 시설을 만든다라는 거. 자, 질과 관련된 맥락인가요? 핵심적인 내용 느낌이 안 오죠? 갈까요?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 for child care staff. 자, child care staff를 위한 그런 뭔가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 노동 환경과 관련된 패턴이라기보다는 바로 salary라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Government involvement. 자, 정부의 관여입니다. In the improvement of child care. 양육의 개선에 정부의 개입. 자, 5번 바로 들어갑시다. low wage. 직관적인 단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낮은 임금이에요. first, 강요되어지는 누구에게? child care worker. 자, child care 종사자들에게 강요되어지는 낮은 임금이에요. 무엇을 위한? for parents benefit. 부모님들의 이익을 위한. 나왔죠? 직관적으로 5번이 정답으로 처리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저와 함께 독해를 해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느낌을 체감상으로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답을 쥐고 있는 포션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면 내용이 꽤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시어가 나왔을 때 또는 두 개의 어떤 대상이 나왔을 때 각각의 스토리텔링이 어떤 대상에게 적용되는 말인지 정확하게 주소지를 찾아두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알겠죠? 이 부분 나중에 혼자 꼭 복습해 보도록 해주세요. 자, 우린 그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비슷한 문제, 주장과 비슷한 문제죠. 요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요지는 초반에 좀 제너럴하게 나오고 점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구체화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럼 초반에 어떤 논제가 나오고 있는지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astronomers, 천문학자들은요, carefully tracked, 아주 신중하게 지금 추적해 왔어요. The motion of the planets among the stars. 별들 사이에 행성의 움직임을 추적해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행성에 대한 그런 추적, 움직임이라는 내용, 과학과 관련된 내용 중에 뭔가 우주, astronomy,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The path of the planet. 자, 행성의 path, 경로라는 것은 자, over the course of a year, 1년 동안에 어때요? 그 경로가 complex,
복잡해요 라고 해서 바로바로 여러분들 내용은 직관적으로 내려가는 게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중간에 전치사구라든지 수식어구가 많을 때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빨리 툭툭툭툭 버리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 즉, the path of a plan. 행성의 그런 경로는 complex, 복잡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문장 바로 치고 들어가 보세요. Hard to imagine. 상상하기 힘들 거야. An explanation. 설명을 상상하기 힘들 거야. 즉 설명하기 힘들 거야. 라는 맥락이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complex 다음에 있는 표현 알려드릴게요. dart. 여러분 dart라고 하면 게임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화살 촉 같은 거 던져가지고 관역에 맞추는 게임 자체를 말하는 건데 dart 자체가 원래 동사로 쓰이면 빠르게 움직이다, 쏜살같이 움직이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또는 명사로 쓸 때는 화살, 뭐 화살촉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게임으로도 바로 dart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complex 복잡하다라고 하고 darting this way 이렇게 들어간 거 보니까 이 길을 쏜살같이 지나간다라는 맥락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making loops, 자 고리를 자 하늘에 만든다라는 패턴의 디테일이 지금 분사구문으로 darting, making이라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은요. complex path는 complex하고 그래서 hard to explain, 설명하기 힘들다. 이 정도 코드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변곡점 잡아줄 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그널 중에 과거와 현재를 전환시켜주는 포인트도 꽤 괜찮은 시그널이 될 거거든요. 이런 거 나왔네요. Today. 오늘날의 every child, 모든 아이들이, 즉 모든 아이들을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애들도 알아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모두 다 알게 되었다라는 느낌이 강조되는 패턴 같아요. 자, 그리고 learns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learn 어떻게 번역하세요? 배우다 라고 번역 많이 하시죠? 그런데 오늘부터 배우다 라는 패턴으로만 번역하지 마시고요. 알다 라는 뉘앙스로 같이 활용해 보도록 할까요? 참고로 알다 라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know 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know 라는 단어는 뭔가 안다라는 상태와 관련된 맥락을 나타낼 뿐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알게 되었다 또는 깨달았다 라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알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뭔가 독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know, 알다라는 맥락은 know만 가져가지 말고 learn about, 이것도 알다 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find out, realize, recognize, identify, appreciate. appreciate는 보통 감사하다라는 굉장히 문어체적 표현이고 고급 표현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appreciate 자체는 감사하다도 되고요. 제대로 깨닫다 라는 뜻도 되고요. 감상하다 라는 뜻도 된다랍니다. appreciate 자체가 고급 단어이니만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알게 된다라는 변곡점을 꼭 찾아야 되는 패턴이라면 여러분들 저런 동사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유리한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자, 모든 아이들도 안다라고요. 뭘 알아요? basic idea, 아주 기초적인 아이디어도 안다라고요. 즉 이제는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컴플렉스하고 hard to explain 하였지만 그래도 이제는 모두 learn, 알게 되었다라는 맥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일단 그 모션 자체가 그렇다고 쉬워진 건 아니야. Still complex. 여전히 복잡하긴 해요. And 그리고 to predict their course. 그것들의 어떤 그 코스를 path를 predict 예측하는 데는 require, 요구되어지는 거야. difficult, 아주 어려운 mathematics, 수학 같은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어렵다. 근데 중요한 내용은 but이라는 변곡점 다음부터 잡아내셔야 되는 거죠. complex하고 여전히 hard하고 여전히 difficult 하긴 하지만 with the right framework, framework라고 하면 뭔가 하나의 체계,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확한, 적절한 그런 프레임워크로 the complexity, 이러한 복잡성은요, is no longer mysterious. 더 이상 신비로운 건 아니라고요. 까지 내용이 나왔어요. 이쯤 되면 패턴 나온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인, 특히 천문학과 관련된 그런 건 복잡한 건 맞아. 그리고 힘든 건 맞아. 하지만 right framework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는 explain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왔으나 만약에 느낌 안 오는 사람은 한 문장만 더 캐치해 볼까요?
few. 이때 few는 뭐예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다라고 이해해 볼게요. few, 부정어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few scientific discovery. 과학적인 발견이 거의 없는 거야. 어떤 발견? are hard to understand at a basic level. 기초 레벨로 이해할 수 없는 scientific discovery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느 정도 패턴에서 프레임워크가 있으면 설명 못할 건 없다라는 맥락이 만들어졌네. 자, 그리고 바로 보기로 들어가도 될 것 같지만 혹시나 좀 더 걱정이 되면 그래 변곡점 하나 더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있다라면. 알겠죠? 제 눈에만 보이는 거 아니죠? But now 나왔죠? But contrast와 now 현재 과거와 관련된 그러한 시기상의 변곡점 둘 다 나온 것 같아요. They seem 인 것 같아. straightforward 아주 직관적이고 logical 논리적인 것 같아.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해줄까? 했던 말이 반복되고 있어. 왜 중요하니까? Major discoveries are almost always preceded by complex observations. 자, 컴플렉스 하긴 하대. 됐죠? And 그리고 correct theoretical framework. 또 나왔다. Right framework하고 다르게 뭐야? The complexity 그런 복잡성은요 does not disappear. 복잡성이 없는 건 아니야. But 여기서 변곡점 다시 한번 느껴보라고요. It no longer seems confusing. 그게 그렇다고 confusing 한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맥락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framework를 통해서 complexity, 복잡성은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는 패턴으로 갈 수 있다. 이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보기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과학적 발전은 흔히 실생활에서 꾸준한 관찰에서 나온다. 자, 지금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뭐야? 복잡 framework. 이런 맥락인데 그 패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2번 들어갈까요? 신비로운 과학 현상은 아이들의 직접 탐구, 욕구, 자극. 역시 우리는 complexity, framework 이 두 단어에서 포인트를 잡아오시라고요. 둘 다 안 나왔습니다. 복잡한 과학적 발전, 복잡 나왔습니다. complexity. 올바른 이론적 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게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theoretical framework라는 단어가 직관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는 누가 봐도 그냥 핵심적인 서머리 같아요. 자, 그럼 4번, 5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과학적 이해를 위한 이론적 틀은 나왔어요. framework. 오랜 관찰의 부산물이다. 오랜 관찰, 우리가 필요한 complexity는 없네요. 자, 혼란, complexity 나왔어요. 관찰자 개인의 편견 내용 전혀 없었죠. 정답 깔끔하게 3번 처리되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내용이 다 어렵다라고 느낄 때 독해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읽을 건 읽어야 되겠죠. 그 패턴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잡고 있는 시그널 활용하는 변곡점과 관련된 전략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일단 전반적인 글은 모두 가지고 있는 게 main flow out을 가지고 있어요. 핵심적인 전개 흐름이다 라는 뜻이고 이 핵심적인 전개 흐름이란 반드시 메인 아이디어를 바라보기 하고 있을 거라고요. 따라서 메인 아이디어 자체가 모든 문제의 answer key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문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때 메인 아이디어를 잘못 설정하게 되시면 그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메인 포인트를 잡는 문제든 디테일을 물어보는 문제든.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은 이해를 하였으나 선생님, 저는 지문은 다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왜 틀리죠? 하는 친구들 다른 거 없어요. 좀 더 부지런히 어휘 학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작도 끝도 어휘 학습 이 부분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심적으로 부담이 많고 불안하고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 그냥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보던 단어 계속 한번 보셔요. 새로운 단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새로운 단어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럼 아는 단어 계속해서 복습해서 보는 거 아주 좋은 슬럼프 극복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마지막까지 포기하는 건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한번 잘 정리해서 한번 완성되는 하루, 완성되는 1년, 완성되는 여러분들 학창시절 만들어 볼게요. 쓸데없는 잔소리가 또 길었네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